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챗 GPT도 가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영영 먼 훗날의 얘기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지금 빨리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런데 하이닉스는 진짜 팔아야 돼요. 내가 당신들의 은인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물론 우리 박순영 이사님에 대해서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가끔 보면 제발 2차 전지만 얘기해라. 왜 자꾸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다른 산업을 자꾸 논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전지가 반도체 투자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뭐 성장성이나 또 흐름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솔린 차에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다가 전기차 한 700개, 그리고 뭐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뭐 3000개, 이런 식으로 반도체 보급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빠를 것이고, 또 2차 전지 산업의 또 확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봤을 때 2차 전지만한 게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제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네. 2차 전문가가 아니시고요. 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2000대 초반에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모르고 얘기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 이것도 제가 다 담당했던 업종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잘합니다. 네. 잘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사람 천지에 널렸잖아요. 개들이나 입 닥치라고 그러세요. 잘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떠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새로운 이제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2000대 초반에 그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제가 항상 봤던 자료는 뭐냐면은 이제 PC 판매량, 그렇죠. 노트북 판매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쭉 가다가 2008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을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로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17년, 뭐 18년 이 무렵에 이제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서버용 DRAM을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봤거든요. 그런 형태로 수요가 계속해서 연천이 되어 왔고, 반도체는 부품이니까 그걸 수요하는 완제품이 필요한 거다. 그런 완제품이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100배가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자동차 이용해서 그게 이제 자동차 한 대 반도체가 완전 주행의 경우에 3000개가 들어간다. 들어가 봐야 서버용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3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지금 발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막 투자했던 회사들이 투자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포드하고 이제 폭스바겐하고 공동으로 설립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추진을 하던 그 아루고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청산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그 옵셔널이라고 미국에 이제 자율주행하는 벤처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막대한 적자를 봐갖고 지금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2016년에 이제 2019년이면 뉴욕에서 이제 그 LA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23년이 됐는데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GM 산하의 크루즈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어요. 로보택시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한 1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가다가 이제 그냥 서 있는 트럭에다가 가서 들어박질 않나.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이제 사실은 다니다 보면은 손님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없을 때는 이제 저기 한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대기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이
도로 한가운데 이게 8대, 9대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선을 막아놓고 있어요. 막아놓고 안 가고 있어요. 막 그런 멍청한 짓들을 지금 막 벌리고 있거든요. 입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겠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완전 자율주행 안 되면은 당연히 그쪽 반도체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챗 GPT도 가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영영 먼 훗날의 얘기고요. 네. 뭐 AI 뭐 지금 다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재고가 지금 16주라는 건데, 원래 삼성전자의 이제 적정 재고는 한 4조 수준, 4주 정도 수준이에요. 네. 보통 이제 2008년, 2009년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이제 나빴던 시절인데, 그때도 6주, 7주밖에 반도체 재고가 안 됐습니다. 네. 16주 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감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산이 언제 했냐면 1998년에 했습니다. 25년 만에 감산하는 거예요. 사반세기. 외환위기 이후 처음 한 거죠. 예, 그만큼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65,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65,000 주가가 언제적 주가냐면 2018년, 2019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50조, 60조씩 낼 때 네. 가장 많은 이익을 낼 때 기록했었던 그렇죠. 주가가 65,000원입니다. 네. 이 주가가 도대체 말이 되는 주가입니까? 네. 네.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지금 빨리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런데 하이닉스는 진짜 팔아야 돼요. 네. 예. 삼성전자는 진짜 이제 뭐 끝까지 버티시면 아마 4, 5년 지나면 이제 원래 사셨던 원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뭐 분기 적자가 지금 거의 뭐 2, 3조씩 날 텐데 그게 뭐 1년만 하면은 거의 한 10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조를 어디 와서 차원 발행을 하여든 유상증자를 해오든 돈을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10조를 땡겨올 수 있겠습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재무 구조에서. 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 심각해서 내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적 관점에서 내가 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여의도 기관들이 지금 포지션이 반도체롱 2차전지 숏이라서 그 기관들의 이제 그 입맛에 맞게끔 지금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정직하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반도체 그 장비 담당했었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내가 보는 정확한 그 데이터하고 그런 이제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은인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 명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날카로운 질문 세 번째입니다. 예. 아, 이번엔 좀 날카로워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 미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의 비중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보다 얼마나 커질까,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ESS용이 있고, 그 밖에 2차 전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물론 ESS는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비중은 작습니다. 그러나 ESS용 2차 전지 시장도 커지고 있고, 2차 전지용 또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도 같이 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해 주셨기를,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 전지만 보시면 된다.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날카로움의 정도는 역시 빵이죠. 빵입니까? 그거는 뭐 저기 각종 이제 연구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장 전망치가 쭉 있는 거니까요. 네. 시장 전망치를 보더라도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 미래 뭐 2030년 전망 뭐 해서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5%짜리를 염두에 두고 뭐 투자할 때 이제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건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진실인가 거짓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되죠. 안 된다. 예, 기반 기술이 달라서 안 됩니다. 기반 기술이 달라서 안 된다. 예. 아니면 배터리 기업을 사서,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이 배터리 기업을 사서라도 인수합병해서라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저기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산 화학 회사가 만드는 거니까요. 마찬가지 얘기죠. 마찬가지 얘기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는 수는 없습니다. 예. 없다. 예. 예, 그것은 우리가 뭐 많은 저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패러다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는 예. 표현이고. 그 얘기가 이제 제일 좀 많이 화두가 됐었던 게 이제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하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 내재화 계획 발표하고 그때 파워데이인가 뭐 폭스바겐 이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되게 이게 이슈가 돼갖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분란이 있고 여러 가지 네. 좀 흔들리고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대략 한 뭐 1년 반,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역시 우리 화학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았다. 자동차 회사 애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지금 이제 유럽 상이 어떠냐면 처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 이제 테슬라 하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지 해서 네. 이제 그 배터리 예. 그 산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사실 많이 밀어줬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벤처기업 형태로 해서 이제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네. 수율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야 포기하고 빨리 가서 우리도 지금 좀 늦었지만 빨리 한국의 배터리 3사 앞에 가서 줄 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줄 서러 왔거든요. 네. 현대차가 지금 제일 사실 좀 문제인데 네. 현대차는 진짜 그 대한민국에 이게 배터리 그 훌륭한 회사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줄 안 서고 미정미정 하다가 딴 애들 다 줄 서 버렸고 중간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네. 이제 지금 CATL 앞에 가서 줄 서가지고 그쪽 배터리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4년, 5년 요 정도가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당장 소위 이제 배터리 구매 조달 계획이라는 게 3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앞서서 일어나니까. 근데 이 와중에 스스로 개발하는데 시간을 쓸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전기차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배터리 기업들은 더 나은 그럼요. 기술 고도화를 또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거짓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물론 앞에 계속 말씀 주셨지만 중국 CATL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다. 우리하고부터 보니까 우리한테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금양보다도 안 된다. 금양보다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답변이 짧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2차 전지, 우리 뭐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고요. 또 미래의 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역시 광물이죠. 역시 광물이다. 예. 네.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요.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특히 네. 이제 리튬을 그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르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리튬 국유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도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 리튬의 소유권이 국가에 없어요. 네. 주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살타주가 이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여 갖고 네. 살타주만 이제 잘 구슬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얘기가 좀 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쪽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네. 그래야지 이제 그쪽에 있는 거를 계속 우리가 잘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적인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 접근 자체를 이제 중국 놈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서구 선진국들 같이 그 자원을 우리가 꽃감 빼먹듯이 싹 빼앗갖고 우리가 이용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그쪽 나라들하고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이제 동반해서 동반 전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이제 구조를 사실 짜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리튬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양극재 공장도 지금 현재 만들고 더 나아가서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네. 아예 뭐 거기다가 이제 만든 김에 전기차 공장도 짓고, 예. 뭐 이런 형태로 하면, 그렇죠.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뭐 자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최종 이제 소비재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은 네. 아르헨티나도 잘 되고 우리도 맞아요. 잘 되고 뭐 이런 그림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좀 크게 보고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행정부가 나서야 되고 행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그쪽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유튜브 활동했던 게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제 네.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 좋은 여론이 사실은 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이제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좋은 여론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뭐 대형 프로라든지 여의도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자기네 이해관계에 이제 오염돼 갖고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혼탁시키게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국가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보다 못해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거기에 엄중한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각종 유튜브 나와서 제가 이제 아주 강하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십니까? 한 4-5잔 먹습니다. 예.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360잔이 넘습니다. 그렇게 커피 많이 마셔요. 1인당 360잔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일 한 잔 이상 마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안 마시는 사람까지 해도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커피 시장이 커지고요. 근데 커피 빈을 수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 이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질 텐데 커피 원료처럼 이 배터리 원료를, 원자재를, 소재를 온전히 해외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재 조달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자원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광물 자원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의 영토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정부가 소위 2차 전지 산업을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기업이 계속 미래 우리 산업을 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강력하게 경고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네, 아마 한번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두구두구 해주셔야 됩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순혁은 하면 자 두구두구 해주십시오.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순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택배 아저씨. 예. 물론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칭이 있으시지만 저는 가장 떠오르는 우리 배터리 아저씨의 그 말씀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게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택도 없다라는 말씀 속에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배터리 아저씨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택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게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택배 아저씨처럼 올바른 이 산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택배를 배달해주고 있는 좋은 선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너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딱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지식 소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식 소매상. 그 도매 있는 거를 이제 자기가 잘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소매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지식 택배상인 것 같습니다. 소매를 넘어서 갖고 집집까지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는. 당신이 필요한 그 물건을 당신이 이미 주문한 그것을 자, 이 택배 잘 받았습니다. 자, 아우트로 공통 질문. 이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10글자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나 믿고 빨리 사세요. 나 믿고 빨리 사세요. 8글자 성공입니다. CG로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책인싸의 공통 아우트로 질문 나에게 시리즈가 남아 있습니다. 자, 나에게 배터리 아저씨란? 뭐 훈장 같은 거죠. 훈장이다. 배터리 아저씨는 훈장 같은 거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 그 애칭이 되게 이제 좀 많은 분들한테 잘 받아들여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칭 자체가 되게 사랑을 좀 많이 받아갖고 애초에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 닉네임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쉽고 친근하게 좀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잘 녹여낸 것 같아서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좀 명성도 많이 얻었고 이제
요새는 좀 돈도 짭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쇄도 들어오고 해갖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좀 훈장 같은 좀 그런 느낌 이제 들어서 훈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 주셨고 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항의성 이런 댓글도 좀 주시긴 했는데 나에게 테슬라란? 양아치죠. 양아치다. 테슬라는 양아치다. 양아치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임열구라고 있는데 네. 입만 열면 구라라고. 임열구.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임열구예요. 임열구. 그다음에 이제 중국 놈들. 네. 이제 뭐 그렇게 딱 두 부류가 제일 좀 그런 편인데. 걔 때문에 피곤해, 진짜. 예, 그러니까 걔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이제 2020년도 그 무렵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치고 했던 그 기간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을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하는 거를 좀 이유로 든 적이 있는데 그 지적은 정확하게 맞은 지적이에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공매도는 실패한 거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걔는 자기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애라서 걔가 했던 말이 일종의 이제 이게 좀 그 정설처럼 굳어지면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 산업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 이제 그 편견을 깨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 제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말해야 되고 더 피곤해져야 되고 하니까 그 새끼는 양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어리긴 하시죠?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입니까? 예,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여쭙는데 역시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눈 그 소감을 여쭙는 건데 나에게 책임사란? 유튜브계의 미래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CATL이나 BYD나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좀 이제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미뤄왔고 반면에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을 폄훼했었던 이제 그런 류의 유튜브들이 최근에 계속 신뢰를 잃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독자 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독 관련 지수들이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런 프로들이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결국 이제 이 경일남 같은 이런 이제 좋은 프로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유튜브의 미래인 거죠.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두 번째 책임사 이렇게 정말 뭐 한순간에 어떤 머무름 없이 그냥 선뜻 또 출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또 이 긴 시간 동안 좋은 정보를 좋은 택배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여 주신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